깜짝이야. 저희가 약 1시간 30분 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지금 저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촉이 되기 때문에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외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황교안 후보님이 올라오셔서 이 명단 위에 올라오셔서 사전선거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외치고 싶어. 막 내 사랑 황교안이야. 그래도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연호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참았다가 우리 행진을 함께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마음껏 외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사전선거 보완을 요구하는 이 행진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전선거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는 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왜 선관위가 고집을 피우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이 행진을 황교안 후보님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약속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사전선거 보완을 롱타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롱타임.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집회 와, 이게 어떻게 딱 한 번에 끝나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오늘 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0일 후 다가온 6.3 종이배를 선에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러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가 제발 법대로 선거를 치르도록 해달라는 이 슬픈 현장을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 투표지에 개인 도장 찍는 것 대신 인쇄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5월 14일 김용민 사무총장은 국회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배석 의원이 사전투표 시 왜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도장 찍는 행위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러한 공무원에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자는 어디 요양원에 보내서 봉수발을 받아야 될 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감독을 한다는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시 땡 하고 100명이
투표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인쇄 날인과 그리고 개인 도장 찍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봤다. 차이가 전혀 없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직 행정부 장관, 즉 선거의 보관 등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부 장관이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국회에 나와서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제 고발을 하긴 했습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그런데 또 김용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재검표 현장을 다 모시고 처음에 황교안 대표님도 박주영 변호사에게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황교안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 당시 직접 보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남은 인생을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투자하시겠다, 전념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규칙을 바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바꾸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고 규칙을 어겨가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사전선거 문제를 계속 고집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쨌든 페리를 제가 이제 몇 달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라!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라! 자, 이거는 한 단어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는 법대로 선거를 치러라! 선관위는 법대로 선거를 치러라! 선관위는 법대로 선거를 치러라! 대한민국 국민이 제발 법대로 선거를 치르자는 이 뭐같은 현실을 우리들이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19년 전라도 광주 5.18 집회부터 꾸준하게 저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페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야, 강아지는 것 같아. 살짝. 안 들리나 봐. 여자랑 얘기한다고 정신이 없나 봐. 뒤에 불러요. 정권이 형, 뒤에 있는 애. 자, 이리 와봐. 이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이분 얘기네.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다른 분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오늘 개인 사정상 오시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연서문이 이제 원문이 있고 약간 순화한 AI 버전이 있는데 저는 그냥 원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벌써 일주일 동안 선관위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과 의심 해소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이 더 이상 불완전한 선거 절차에 하나만한 규칙 개정은 하면서 국민 절반이 요구하는 규칙 개정은 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몇 번이고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을 보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사전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싶다면 최소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도 부정선거를 막기를 원한다면 선거 전에 위 세 가지 문제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선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표관리관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날인한 투표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띄어내었을 때 흔적이 남는 봉인지나 자물쇠를 추가하고 봉인 시점과 개함 시점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탄핵의 아픔을 겨우 이겨내고 세제 전쟁의 치유가 되기 전에 코앞에 대선이란 커다란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돌아가 중도층을 설득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는 결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의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규칙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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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뉴스가 무슨 거짓말을 해. 여러분들도 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나라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저는 국민들이 그걸 잃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할 때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때 저도 이제 그거 막기 위해서 여의도로 갔습니다. 여의도로 갔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외곽에서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지 않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잘 안 먹혀요. 그렇죠? 그러면 고소고발이 불필요한 걸까요? 예,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7년 공소시효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사이 바뀌죠. 바뀌면 우리가 고소고발한 것들이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소고발을 하다 말지 말고 할 것만 있으면 많이 고소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은 국민의 권리예요. 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공고도 많이 활용하고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쳐내는 증거들을 많으면 정말 쌓였어요. 저는 뭐가 증거가 되고 뭐가 증거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입니다. 법조인이에요. 이거 쓰레기인지 증거인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증거들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 증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5년이 걸릴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부정선거의 증거들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증거 어떤 게 있습니까? 빳빳한 투표지, 대추님 투표지, 일장계 투표지, 영수증 투표지, 엉터리 봉인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주 나쁜 놈이거나 알면서도 감추는 자거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근데 왜 내가 하고 싶었냐 하면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캠프에도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부정선거 믿습니까?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팜플렛을 보여드리면 다 못 본 사람이 한 반쯤 돼.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데 알거나 모르거나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평생을 공화부에서 부정선거 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라고 계셨죠? 이분이 선거법으로 수사받으신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수사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주인검사였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 음모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수없이 많은 의견을 내도 오불완 정말 듣는 동 많은 중이에요. 제가 그 안에 사실은 저보다 선거를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정선거의 싸움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정말 굉장히 많은 다른 양상,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얼마 전에 SK텔레콤, SKT가 해킹당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국민 2,700만 명이 해킹을 당했어요. 이제 해킹한 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신분증을, 위조 신분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신분증 만들 수 있는 자료가 그 해킹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죠? 나쁜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가짜 신분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여러분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금년에 벌써 800만인가 몇백만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들어왔는데 그 중에 소위 중국의 간첩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셋째로 그동안 우리 부방대와 또 여러 시민 감시단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자 숫자를 세면서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비교하면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다, 이런 사실을 알아내가지고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술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선관위 발표하고 다르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죠. 몇 분 되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개수를 하면
할 때마다 차이가 나요. 적으면 두세 표, 많으면 200~300표. 여러분, 한두 표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우리 유권자가 투표한 것과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자 선관위가 최근 실시했었던 재보궐선거 몇 군데에서는 사람들 숫자하고 선관위 발표가 똑같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계속 차이가 났었거든요. 어떤 곳은 197표가 나기도 하고 차이가 이랬었는데, 최근에 몇 번의 재보궐선거 등에서는 숫자가 딱 맞아가는 거예요. 다 맞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숫자가 맞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정선거가 없었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분명히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겨서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자 숫자는 딱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일투표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전투표는 똑같아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던 사전투표 최근 거 검표해보니까 똑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부정선거 조작 세력들은 계속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적발된 거 감춰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가니까 우리가 벌써 이미 투표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이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이 아마추어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학자들이 또 박사들이 오랫동안 현장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당일 투표에 나가십시오.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에 나가십시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나가십시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셔야죠. 불편하시면 가족들이 모시고 오세요. 택시비 들여가지고 좀 가서 모셔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중환자 어떻게 합니까? 중환자도 휠체어 이거 타고 오시도록 좀 해보세요. 의사가 따라오게 하면 됩니다. 돈 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유권자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당일 투표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인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법대로 숫자를 세는 것도 필요하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이제는 한번 당일 투표에는 다 나가서 우리가 투표를 하다 보면 거의 가짜들이 막 숭숭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라고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국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 유심히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아까처럼 권혜영 변호사처럼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십 명이 같이 몰려다니는 걸 보고 그걸 신고했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넘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번에는 100% 모두 당일 투표를 하러 나갑시다. 그리고
안 나가는 분이 옆에 있다면 다 모시고 같이 나갑시다.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를 획책하면 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백한 거짓 증거를 보고 우리가 묵과하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로 갑니다.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어요. 끝에 와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멍하고 앉아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라는 게 전쟁. 그래서 이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꼭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했는데 양해해 주시겠죠? 양해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남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진 끝난 다음에. 첫째,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해라.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해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당일 투표에 나가자. 병든 분도 백세 노인도 몸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다 가고 못 움직이면 휠체어 타고 병원 앰뷸런스 타고 투표하라. 여러분 갑시다. 나라 지금 정말 경각에 걸쳐 있어요. 이러려면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우리 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돼 하지 마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고맙지만 안 됩니다. 조금 이따가. 자, 여러분 잠시 후 이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황교안 대표님께서 권오용 변호사가 재검표 현장에 갔더니 박스에 나온 게 반이 딱 잡았다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는 법조인들이 이제 재검표 현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오세훈 광진구에서 제가 재검표가 아니라 이제 대법관이 입회하에서 샘플로 이제 박스 몇 개 뜯어가지고 안에 표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스 이게 보관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거 우리가 봅시다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박스별로 확인을 하는데 진짜 어떤 박스는 신권 다발만 있고 또 어떤 박스 왜 그러냐면 테이블이 있으면 앞에 4명 뒤에 4명 해가지고 맞은편 4명 해가지고 이렇게 8명이 그걸 확인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공무원들 둘 사이에 이렇게 서서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사자인데 잠깐요 변호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때 권오영 변호사님과 박주현 변호사가 동행해 있었습니다. 한번 해드려? 공유해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민노총 고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찰로 송치가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또 어제 제가 2021년도 고발한 게 이제서야 2021년도 민노총을 고발한 게 이제서야 벌금형이 한다고 6명을 벌금형으로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을 자녀 채용 비리로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깔끔하게 각하처리 내렸습니다. 이런 식. 그래서 2023년도에 또 고발합니다. 그때 가장 만만했던 게 송봉섭이었나봐요. 여러분,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사무차장님 차관급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그리고 나서 실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결과 혐의가 뭐 이렇게 고발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개 집시법이나 감염병이나 일반 교통방해죄 하나 고발해서 처분 나오는 게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몇 년.